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고 2025년이면 고령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가 됩니다. 네, 각 분야에서 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내용 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실버산업학과 김정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요. 일단 복지융합대학 실버산업학과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좀 배우게 될까요? 예, 저희 과는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학이라고 해서 노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경영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함께하는 네. 그 융합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위에 뭐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사회복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최근에는 뭐 교육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을 이렇게 융합해서 자기가 원하는 노인과 관련된 분야의 어떤 직업을 찾고 그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버와 관련해서 노인들과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분야들이 다 융합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예, 학과인 것 본인의 같습니다. 전공을 네. 살리면서 노인학과 접목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주부터 한국교회 지도자센터에서 시니어 목회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세미나인가요? 예, 이제 9월 30일부터 이제 10월 2일까지 이제 시니어 인파워링이라는 주제로 네. 고령 사회에서의 그 고령 취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최근에 그 목회자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노인들이 아니 시니어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과 또 학자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 목회의 어떤 새로운 방향들을 한번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집회를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모임이죠. 그런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고령화 사회, 뭐 고령 사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고령 인구가 어느 정도 차지할 때 이렇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라고 부르나요? 보통 우리가 고령 인구라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얘기하고요. 그 예. 어르신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차지할 때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14%가 되면 고령 사회, 네. 그다음에 20%가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유엔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많은 국가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7년에 네. 14%를 넘으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요. 네. 우리의 가까운 일본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 나라인데 28% 올해 28%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나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이미 20%에 육박을 했고요. 넘은 나라들도 있고요. 네. 예, 예. 우리나라는 아직은 젊은 나라이지만 최근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 고령화가 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아주 빠르다는 거죠. 한 17년에 걸쳐서 인구 7%에서 14%가 된 나라가 이제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뭐 프랑스 같은 데는 11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되면서 고령화가 된 나라와 이렇게 급격히 고령화가 된 나라들은 이 적응하는데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고령화의 변화들을 준비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많죠. 특히 이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이런 네. 급속한 고령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서구의 사회와 우리나라의 교회의 차이는 이런 급격한 고령화를 교회나 사회나 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네. 사실은 이 고령화 수준보다도 이 속도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좀 빠르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네.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출산에 대한 장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뭐 둘만 낳아라 아니면 하나만 낳아도 좋다 이런 네, 네. 급격한 어떤 인구 정책을 통해서 생산 인구를 많이 늘리고 이제 어린아이를 좀 줄이려는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가 성장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거나 네. 줄이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떤 네. 과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빠른 경제 성장을 했죠. 그렇죠. 그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느덧 우리나라가 이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참 이런 변화에 대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의 역할, 지역 사회와 또 어떤 연계를 해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시게 될 것 같은데 세미나에서 다루실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세미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예. 교회가
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고령화 관련된 정책들, 서비스들, 아시겠지만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생기면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과거에는 뭐 며느리가 돌보건 뭐 딸이 돌보건 이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정부나 국가에서 하는 책임이, 그러니까 국가에서의 그런 부담, 그러니까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또한 최근에 2018년부터는 시설보다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머물게 하자라는 운동,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에 기반을 하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예. 과거와는 달리 노인 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것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번 기회에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예. 네. 말씀처럼 좀 교회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캐톨릭 체러티라는 기관은 네. 그러니까 젊은 어르신들이 나이 든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되게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또한 이제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과 아니면 중장년들이 모여서 교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매주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소식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영국의 그 홀리 트리니티 교회 같은 경우는 예. 교회를 아예 그 일반 그 어르신들 위해서 개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세팅을 바꿔요. 그러니까 카페처럼 만들고요. 전시회도 하고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같이 와서 얘기할 수 있고 소식을 네. 전하고 게임도 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아예 탈바꿈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빨리 되면서 노인이 증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기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교회의 모습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최근 교회들의 어떤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좀 변화하고 교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텐데 좀 고령층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고령층이라는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고령층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고령층이 되신 분이고 특히 우리 교계에서는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일반 사회나 일반 경제계나 사회계에서도 노인들을 차별하거나 노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 특히 우리가 말하기 연령 차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어르신들, 노인이 돼가고 있는 이 어르신들의 어떤 가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구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구할 수 있고 우리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귀중한 하나님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없이 남을 그냥 도와준다. 노인이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이런 개념의 접근으로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의 어떤 목회나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그야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좀 교회의 역할이 요양원을 좀 운영하거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만 좀 제한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령 친화적인 목회에 대한 개념이 고령 자만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령 친화라는 것은 세대 통합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시니어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세대들과 함께 사회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를 이끄는 세대들은 현재 고령층보다는 더 교육도 많이 받고요. 또 산업적인 그런 산업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나 어떤 저희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이 세대 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고령 친화 목회라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어떤 목회, 교회를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라이프타임 처치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진짜 늙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게 고령 친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에이징 프렌들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노화가 돼도 계속 머물 수 있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고령 친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노인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노인을 기점으로 해서 같이 교회가 모든 세대들이 같이 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 젊은 사람들도 봤을 때 내가 나이 들어도 이 교회는 다니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이 젊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령 친화적인 목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평생 다닐 수 있는 교회의 목회를 만들자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한 교회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좀 노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먼저 교회 밖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 이미 고령화가 많이 된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 세대들이 같이 사회를 더 편안하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자기 집을 젊은 친구들한테 개방하고 그다음에 젊은 대학생들은 비싼 그 월세를 내지 않고 노인을 돌봐주는 대신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상생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태도로 우리 고령자, 시니어분들이 젊은이들을 대했으면 좋겠고 젊은이들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막 모였던 것처럼 그 어르신들을 존중해주고 그 축복을 좀 받기 위해서 같이 좀 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은 도서관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을 만날 때 우리 교회의 역사도 볼 수 있고 우리 나라의 역사도 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 들어서 남은 시간을 보내는다는 목회가 아니라 이 세대 간 같이 통합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노인 한 명은 도서관과 같다. 이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재반 제도를 만든 건 결국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에 교회의 관심도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실버산업학과 김정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